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전기 분야 기술사 공부에 도움되는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파형관, 공식 명칭은 FEP라고 하고요. 제품명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우리가 속칭 ELP 파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ELP 파이프에 대해서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 전선관의 구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산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가 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산과 산, 골과 골 사이를 피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치와 그 다음에 이 주름간의 형태의 내부에 내경과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전선관은 안찌름, 내경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틸, 콘듀잇 파이프 또는 내지는 하이 PVC 파이프, CD 파이프 모두 다 내경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형 전선관의 규격입니다. 규격을 정리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단위는 미리미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파이프가 30mm, 40mm, 50mm 해서 100mm까지는 한 본이 100m로 감겨져 있고요. 125mm짜리는 이제 50m, 150mm짜리는 40m가 되겠습니다. 175, 200mm는 30m가 한 본, 한 롤로 되어 있죠. 한전에서는 175mm짜리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배전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75mm짜리가 우리 한전에선 표준 규격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형 전선관의 특징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한 본당 길이가 기존의 강관이나 합성 수지관보다 길어서 접속이 적고 가열성이 좋아서 곡선 시공 등 시공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스틸 콘듀잇 파이프, 그 다음에 하이 PVC 파이프 이런 부분들은 3.6m가 한 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매스라는 기계 배관에서 설치하는 배관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6m가 한 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 비해서 파형 전선관은 가장 작은 것도 30m가 한 본이죠. 관 자체가 길어서 접속 부분이 적지요. 그 다음에 가열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골과 골, 산과 산, 이 피치들에 의해서 주름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가열성이 좋아서 곡선 시공 등의 시공성이 매우 좋죠. 그래서 시공성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장점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압에 강하고 그 다음에 높은 가용성 때문에 집안의 부등 치마에도 유리하다. 자, 우리 그럼 부등 치마가 뭐냐? 부등, 같지 않게 치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 집안에서는 균등 치마, 부등 치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균등은 전체가 같이 치마가 되는 거고요. 부등 치마는 전체가 같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이 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균등 치마가 되면 같이 전체가 집안이 치마된다고 하면 배관 공사하는 곳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등 치마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관 해놓은 곳이 이렇게 기울어 버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강하기 때문에 부등 치마 되더라도 완만하게 전선이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건축 토목 분야에서 고속도로를 갈 때 고속도로 포장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곳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어떤 곳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 종료한 이후에 바로 준공한 도로를 가본다거나 아니면은 임시로 도로 포장을 해놓은 것들을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스콘 포장을 해놔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노반이 노체, 노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반이나 노체들이 부등 치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등 치마가 되면 아스콘은 점성이 좋아서 되게 플렉시빌리티 합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는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견고성 때문에 크랙 가거나 깨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 도로를 개설한 곳은 거의 대부분이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치마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승차감을 좋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스콘 포장을 주로 많이 하겠죠. 자, 여기서 여하지간 이제 부등치마는 이제 그런 치마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볍고 가공과 시공이 용이해서 공사비가 저렴하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파형 전선관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파형 전선관의 구조, 그다음에 파형 전선관의 규격, 파형 전선관의 특징,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용도가 되겠죠. 파형 전선관의 용도는 뭡니까? 첫 번째가 저압 배선을 위한 지하 배관입니다. 아파트 단지, 뭐 공원, 학교, 공장 이럴 때 저압 배선을 지중으로 할 때 파형 전선관을 주로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압과 특고압 인입을 위한 지중 배관이죠. 그러니까 특고압 인입을 위한 지중 배관이다. 예를 들어서 한전주에서 22.9kV로 이제 저압 인입을 하게 되면 전주에서 이제 반할관을 타고 내려와서 반할관에서 단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ELP 파이프로 배관이 되어 있죠. 그럴 때 지중 배관에 사용한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송전이나 지중 배전 선로를 위한 배관을 할 때 역시 한전에서 파형 전선관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관련 부속 자재입니다. 자, 이것은 동신일렉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파형관로 이음관입니다. 그러니까 ELP 파이프와 ELP 파이프를 서로 접속을 할 때 파형관로 이음관을 지금은 주로 많이 쓰죠. 과거에는 파형 이음관을 씁니다. 뚜껑인데 뚜껑을 절단을 해서 요 사이에 파이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실링 처리를 하죠. 그 사이에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인입용 철선이 들어가 있죠. 이 인입용 철선을 요비선이라고 현장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비선이라고 해서 인입용 철선을 넣으면 얘는 뭐냐면 배관이 끝난 이후에 케이블을 입선을 할 때 그냥 몇십 미터에서 되는 것을 입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입용 철선을 넣어놓으면 여기에 이제 로프를 걸고 그다음에 로프 뒤에 케이블을 걸고, 그래서 인입용 전선은 케이블 포설을 위한 장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선로 표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일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없겠지만 특히 그 한전 그 배관을 할 때는 지중선로가 어떻게 경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로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자형으로 분기한다거나 기역자, 그 다음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중선로 경과지마다 다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LP 파이프를 포설을 할 때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스페이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서를 두게 되면 요런 한 타입인데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가고자 하는 그 구간 내에 ELP 파이프의 간격을 유지하는 설비, 이게 이제 스페이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파형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